오늘도 골드만삭스 한 곳만 판다. 골드만삭스 바라기. 현지 표현으로 고먼섹스홀릭. 섹스홀릭. 골드만삭스가 뉴욕 현지 발음으로 고먼섹스거든요. 거기다 홀릭을 붙였더니 이상해졌는데, 하여튼 뉴욕에서 맨하탄에서 택시 타고 골드만삭스 앞에 갑시다 할 때 골드만삭스요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고먼섹스. 골드만삭스에서 아직까지 삼성전자 10만원 목표가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고마운 외국계 아입인데, 오늘 반도체에 대해서 11월 달 PC D램 가격은 골드만삭스에서 예상했던 대로 분기비 9% 하락했는데, 의외로 서버 D램이 한 1, 2% 하락에 그쳐가지고 각오했던 것보다 하락폭이 작았다. 비록 우리 골드만삭스는 메모리 가격이 내년 3분기 반등 전에는 약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삼성전자는 여전히 매수, 그리고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중립 의견을 제시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주말에 갑자기 튀어나온 오미크론에 대해서 처음에는 막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다들 이제 큰일 났다, 또 팬데믹이 온다, 코로나는 영원히 여고괴담처럼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막 거의 종말론급의 비관론을 퍼뜨리던 사람들이 바로 어제 미국 증시 반등하고 나니까 다시 우리는 해낼 수 있다 이런 낙관론으로 터닝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지에서도 월스트리트과 메인스트리트, 그러니까 월가 금융계하고 일반 학계나 보건당국 이런 실물경제 관련 쪽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 오미크론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점차 많은 국가들이 봉쇄 조치를 단행하고 있는데, 이거 락다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다만 보건 측면에서는 오미크론의 영향력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WHO가 언제부터 이렇게 약간 중국스러운 워딩을 많이 썼죠? 그 다음에 어디 상갓집 터져야 돈을 버는 것 같은, 우리로 치면 약간 상조 비즈니스 느낌이 있는 신용평가사들은 또 이제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야 자기들한테 컨설팅이나 어떤 연구 용역 이런 거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무디스하고 피치 같은 데는 오미크론 때문에 각국 경제 성장이 다시 둔화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연말 소비 시즌에 가장 큰 피해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월가에서는 다시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다 금융시장 영향 아니겠어요? 거기 모든 사람들의 걱정과 희망과 기대와 우려 이런 게 다 가격 반영이 실시간으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월가만 좀 과도하게 자신감이 넘치는 건 맞죠. 그러면서 월가 아이비들은 기존의 경제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오미크론 하나 때문에 내년 경제 성장이 다시 둔화되거나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긴 힘들다. 그리고 일부 여행이나 리오프닝 관련해서 조금 피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 경제에서 해당하는 부분이 크지 않다. 작년 올해 보면 언제 그렇게 여행, 레저 쇼핑, 관광 이쪽이 경제 성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언제 컸었냐. 이미 다 떨어질 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피해가 있어도 전체 펀더멘탈 성장 전망을 피해줄 정도는 아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당연히 이번 사태는 경계감은 갖춰야 되지만 이게 패닉으로 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추가적인 여행 금지나 봉쇄는 나는 불필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 코로나 변이는 계속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응 방법으로 봉쇄나 차단 이동 금지 같은 조치보다는 백신 개발하고 백신 접종 확대에 더 초점을 두겠다. 이렇게 밝힌 거죠. 이걸 듣고 월가의 유동성 중독자들은 그렇습니다. 역시 합리적인 정부 입장입니다. 라고 표정 관리를 하면서도 이게 좀 심각하게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해야 이 지금 유동성이 조금 더 연장될 텐데, 반대로 금리 인상하고 테이퍼링은 조금 더 그 어떤 명분이 약해질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이 또 한 가지, 연준에 지금 이사직에 또 공석이 있거든요. 이것도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이 최우선의 고려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얘기는 약간 매파적인 인물을 연준 이사에 앉힐 수 있다. 현재 공석인. 그러면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본인이 임명하고 있는 연준의 새로운 인사들, 제롬 파월 연임 결정됐고 현재 공석에 임명할 새로운 인물들도 향후 정책 결정에 있어서 인플레이션 하나만큼은 확실히 잡을 수 있는, 이런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시장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꼽겠다라고 아예 약간 선전포고 느낌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주말에 나왔던 대로 오미크론 때문에 연준 금리 인상이 더 뒤로 연기될 거라는 그런 희망은 일단은 접어놓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미국 연준 인사들도 계속해서 매파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생각해서라도
연준의 출구 전략은 절대로 뒤로 밀어줘서는 안 된다. 그동안 코로나 변이가 여러 번 생겨났고 알파, 베타, 감마, 델타까지 있었지만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 그 어떤 미지의 세계와 조우하는 두려움 같은 건 이제는 없다. 그리고 그 경제적인 여파도 완전히 경기를 둔화시킬, 꺾을 만한 그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FOMC에서 테이퍼링 밀고 나가고 그 다음에 내년 금리 인상을 상반기로 앞당길 수 있다는 최근의 인플레이션 대처 의지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미국의 여러 다국적 기업들도 지금 화이자, 머크 이런 데만 신났고 왜냐면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바이러스는 새로운 약으로 막아라. 그래서 이번 코로나 백신 만들면서 비슷한 거 여러 개 이렇게 좀 후보 물질로 꼽아놓은 거 있잖아. 이런 거 다 쓰겠다는 거죠. 이제 쟁여놨던 거 다 풀겠다. 새로 변이 나타날 때마다 이번엔 이거야, 다음엔 저거야, 막 이렇게. 그래서 미국 내 다국적 기업들도 작년 코로나19 대유행 그리고 올여름에 델타 변이 확산 과정에서 이미 기업들은 빠른 프로세스 전환 방법을 습득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다국적 기업들은 이번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지, 백신에 대해서 내성이 있는지 등 알려지지 않은 위험에 대한 확인이 먼저고 그 전까지 경영 전략을 수정하거나 이러지 않겠다. 그러면서 미국 내 많은 다국적 기업들은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안전조치 복원 및 빠른 태세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그거면 된다. 그 다음에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페크 그리고 그 외 산유국 오페크 플러스도 최근에 유가 많이 올라가면서 야 이제 장사 좀 오랜만에 좀 되겠구나 했는데 지금 미국 비롯해서 각국이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면서 가격을 어떻게든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우리 감산 들어갈 거야. 누가 이기나 해보자 라고 하다가 갑자기 오미크론이 터지니까 이번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출현으로 인해서 오페크 플러스도 원유 증산 보류, 원유 감산 완화 계획 이런 말장난하면서 일단 지금 관망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분석해 드렸습니다만 이번 오미크론 사태에 대해서 과연 금융시장에서 이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과연 우리한테 어떤 게 남는 장사냐. 여기서 오미크론에 막 과민 반응하면서 막 이러다가 막 지금 글로벌 경제 다시 다 침체로 도로 빠진다, 더블딥 온다 막 이렇게 압박하면서 어떻게든지 한국은행 금리 인상이나 연준의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 같은 거를 좀 뒤로 밀어가지고 유동성의 어떤 금단 현상을 최대한 좀 늦출 수 있도록 이렇게 대응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이번 오미크론은 착한 바이러스 변이다. 그래서 이번에 경제 성장을 해치지는 않을 거지만 인플레이션은 조금 눌러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착하게 활용해가지고 금융시장에서 결국 기업들의 실적을 보자 이렇게 나갈 것이냐. 실제로 지난 주말에 오미크론 처음 출현했을 때 금융시장에서 가장 뚜렷하게 반응한 게 안전자산인 달러의 강세가 아니라 미국 국채금리의 하락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지난 10월 미국의 근원 소비자 물가 이게 지난주 발표됐는데 4.1% 상승해가지고 30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오미크론이 나타나가지고 미국 국채 30년물하고 그 다음에 팁스 있죠. 미국의 물가 연동 채권 30년물. 요 수익률 차이가 한 2.32%까지 좁혀지면서 지난 서프라임 사태 금융위기 시기보다도 낮아. 이 얘기는 뭐냐. 향후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많이 수그러들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이 소식을 유동성 중독자들은 싫어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주가에는 유동성 무조건 1등. 그 다음에 수급. 그 다음에 대주주의 의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무리 기업이 내재 가치가 뛰어나고 이익 성장률이 높고 계약 수주가 막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고 특허 많고 브랜드 이미지 좋고 다 좋아도 대주주가 예를 들어서 상속이나 경영권 승계 때문에 주가가 오르길 원치 않는다든지 혹은 당장 이런 호재들 반영하면서 주가가 오르더라도 이제 주가 최고점에 올라갔을 때 결국 물적 분할하려고 째려보고 있었다든지 이러면 이제 다 끝나는 겁니다. 자, 이어서 12월의 첫날 2021년 마지막 달 첫날의 첫 정부 일정은 바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일명 중대본. 지금 사실 정부와 여당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 100일도 안 남았는데 여기서 만약에 또 거리두기 방역 강화 가면 연말 특수 앞두고 있는 자영업자들 어떡합니까? 큰일 납니다. 그렇다고 지금 방역 강화를 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대로 그냥 확진자 폭증을 방관하고 있자니 이것도 역시 악재고 그러면 결국 방역 패스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우리는 방역 패스 도입해가지고 관리의 의무를 철저히 할 거 다 했어. 우리 의무 다 했어. 그렇지만 그 밖의 것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잖아. 이런 명분 만들기로. 그래서 추가 방역 강화보다는 백신 패스하고 3차 접종 의무화까지 이렇게 명분 쌓기로 간다. 내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천안 광역 상수도 준공식에 직접 참석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물, 수처리 이쪽 꼭 환경 테마 아니더라도 이거 중요합니다. 내일 정부는 소부장 성과 국회 토론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서부터 시작된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계획, 물론 성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이 소수 보세요. 한 방에 그렇게 전국이 뒤집어지잖아요. 자, 그리고 내일 정부는 미국하고 반도체, 양자기술, 미래차, 인공지능 표준화 협력 강화, 좋은 거 다 들어가 있는데 일단 표준화가 산업계에서는 가장 필수 불가결의 요소입니다. 분야 말씀드린 대로 한 번씩 다 체크해 보세요. 내일 기재부는 경제안보 핵심 품목 TF회의를 엽니다. 경제안보. 미국에서 반도체하고 배터리 왜 저렇게 공들이는지 아시죠? 전략 물자로 지정한 건데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거 손 놓고 뺏기지 않습니다. 내일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업계와 소통 강화를 위한 간담회. 재생에너지 중에 가장 뜨거운 게 배터리 재활용, 폐배터리 재활용. 사실 저도 전기차가 과연 친환경이냐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이었던 사람인데요. 그래, 전기차 자체는 그래, 배출가스 적고 배출가스 없고 공해물질 발산 없고 좋은데, 그럼 그 전기는 뭘로 만드냐? 거의 60%가 화석연료로 만드는 거 아니냐 현재. 그 다음에 그 리튬이온 배터리 있잖아요. 그 2차 전지가 수명이 다하고 나면은 폐기를 해야 되는데 폐기 과정에서 엄청난 독성 물질이 나옵니다. 이걸 한 방에 해결하는 게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이죠. 이것도 증시에 있어요. 그 다음에 내일 산업부는 또 자동차 산업 전환에 대응한 선제적 인력 지원 강화.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바뀔 때 구조와 부품이 엄청 단순화되는데 그만큼 또 공정의 간소화만큼 엄청난 실업도 또 발생한대요. 그래서 미래차로 자동차 산업이 전환되는 데 있어서 인력 지원도 정부에서 강화를 한다. 그 다음 과기부는 MEC 기반 5G 플러스 성과 공유 회의를 엽니다. MEC는 모바일 엣지 컴퓨팅의 줄임말로 메타버스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다가 5G 플러스는 뭐냐? 이제 실감 서비스 구축을 위한 5G를 한 단계 넘어서는 혁신 성장 전략으로 정부에서 지정한 개념입니다. 내일 농식품부는 에이펙 식품 시스템 관련 전문가 화상 토론회를 엽니다. 이제 신선식품뿐만 아니라 식자재 모든 먹거리의 제조, 년, 월일, 시간까지는 물론이고 생산자, 유통 과정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바코드 블록체인 그리고 콜드체인 기술까지. 자, 내일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공동학술대회를 엽니다. 이제 진짜 이거야말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내년 1월 1일 되면 사업장에서 사고 나가지고 부상자, 사망자 발생하면 업주가 무조건 형사 책임입니다. 이걸 앞두고 증시에도 테마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글로벌 행사가 하나인데 바로 내일 12월 1일이 세계 에이즈의 날입니다. 유엔이 지정한 기념일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에이즈 치료제 관련주들 많았었고 지금도 많죠. 사실 셀트리온도 시작은 에이즈 치료제 하는 회사랑 합병해가지고 에이즈 치료제 쪽으로 나갔었는데 중간에 엎어졌고, 그 다음에 큐로 어쩌고 얘네들 에이즈 치료제 만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세계 에이즈의 날 바이오 쪽에서 주인공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의 경제 일정은 11월 수출입 동향. 우리나라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거라고 합니다. 여기에 옥석 가리기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내일 2021 대한민국 패션 대상 시상식. 여기에 보나마나 ESG 이거 평가 항목에 지배력 강화됩니다. 소재 중에서 친환경으로 만든 거, 그 다음에 그 기업의 ESG 노력들 이런 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일 2020년 생명표가 공개되는데 여기 대한민국 남녀 기대 수명, 유병기간 등이 포함됩니다. 이 결과 가지고 또 열심히 보험, 제약, 보건, 위생 이런 데들 마케팅 자료로 쓸 것이고, 그 와중에 제가 봤을 때 숨은 주인공은 이런 보건의료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이제 데이터 3법이 개정됐잖아요. 그래서 원격 진료, 스마트 케어, 스마트 병원, 텔레닥 서비스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드디어 12월 1일을 기준으로 마이 데이터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마이 데이터 서비스란 분산되어 있는 개인의 금융거래 등 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알기 쉽게 제공하는 마이 데이터 서비스.
마이데이터 본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는 40여 곳, 그 다음에 핀테크 업체는 네이버 파이낸셜하고 토스 운영사 비바 리퍼블리카, 카카오페이, NHN 페이코, SK 플래닛, 뱅크샐러드 이렇게. 은행권에서는 국민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광주 전북 기업 대구은행, 그 다음에 금투는 미래에셋대우,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또한 국민, 우리, 신한, 현대, BC, 하나카드 등 카드사들도 있고 IT 업체로는 LG CNS가 마이데이터 서비스 본 허가를 취득했다고 알려집니다. 내일 또 다른 경제지표는 3분기 예금 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이 나옵니다. 이제 제2금융권도 대출을 막아버린다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다 막는다고 이게 되는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일부터 15일까지 보름 동안 대한민국 온라인 수출산업 대전이 열립니다. 옛날 같으면 수출 업체들이 바이어 만나가지고 상담하고 또 접대도 하고 이제는 다 온라인으로 이게 들어가는데 그만큼 어떤 선택과 집중의 영역에 거기에 수혜가 될 만한 인프라들이 또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내일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준공식을 정부에서 엽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면 거의 셰시 바디 그리고 전장 말고 모든 게 다 바뀝니다. 그게 친환경 자동차 부품이에요. 그리고 내일 드디어 연준 베이지북이 공개됩니다. 자, 연준에서 베이지북 공개했다 그러면 이제 2주 뒤에 FOMC가 열리는구나 딱 각오를 해야 되는데 이런 미국 경제 진단서를 가지고 2주 뒤에 미국이 통화정책회의를 열어가지고 금리부터 자산 매입 매각 그리고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의지까지 모든 걸 밝히는 자리가 옵니다. 그리고 내일 미국의 11월 ADP 고용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이거는 통상 미국 정부 공식 고용보고서 나오기 이틀 전에 발표되는데 최근 실업수당은 사상 유례 없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실업률하고 실업수당 청구는 적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근데 고용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고 그러니까 고용 포기자가 많은 건데 만약에 11월 고용지표까지 지금 훌륭하게 나온다. 그럼 12월 FOMC에서 테이퍼링 가속화 논의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오미크론 때문에 사람들이 경제활동 참여를 또 다시 피하고 있어가지고 지표에 왜곡 우려가 있다. 그런 거 이제는 안 통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냥 원칙적으로 연준이 밀고 갈 것 같아요. 제롬 파월 연임에서 저는 쎄한 느낌을 받았는데 결자 해지 차원에서 네가 그동안 풀어놓은 유동성 네가 다 회수해놓고 끝내라. 이런 메시지 같았습니다. 내일 또 다른 경제지표는 미국의 11월 건설지출 그리고 제조업 PMI 확정치 그리고 유로존의 11월 제조업 PMI 확정치 역시 나오고 독일의 10월 소매 판매 그리고 중국의 11월 차이신 제조업 PMI 나옵니다. 그리고 내일 인도네시아가 G20 의장국으로 취임하는 날입니다. 이건 어차피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내일 OECD 경제 전망도 나오는데 이거 이제 또 대서특필되면서 우리나라에 조금 불리한 이슈들이 있잖아요. 생산 가능 인구수 감소, 출생률 하락, 거기에 따른 잠재 성장 전망치 하락 등등. 그리고 요거 일정은 일단 잡혀 있는데 과연 오미크론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호주 정부가 한국인 백신 접종 완료한 그 호주 비자 소지자들한테 격리를 면제해주는 첫날입니다. 12월 1일부터. 그리고 내일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내년 3월 31일까지. 이게 이제 제3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는 건데요. 아니, 제 친구도 이제 트럭 가지고 운송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걔가 맨날 얘기하는 게 아니, 배출가스 5등급이 누구는 새로 차 바꾸고 싶지 않아가지고 안 바꾸는 줄 아냐. 거의 다 완전 생계형이다. 중국에서 미세먼지 날라오는 거는 아무도 얘기 안 하고 트럭에서 나오는 배출가스 가지고 수도권 진입 못하게 하면 이거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근데 5등급 차량은 저감장치 갖고는 도저히 답이 없는 건가요? 이거야말로 좀 민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리고 내일부터 수원시가 일회용품 규제를 재개합니다. 원래 코로나 발생 전부터 일회용품 규제를 했었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잠깐 부분적으로 이제 허용해줬던 일회용품 사용을 12월 1일부터 다시 제한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이런 식품 접객업소에서 플라스틱 컵이나 일회용 접시, 수저, 포크, 나이프, 비닐 식탁보,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유예 기간은 12월 31일까지지만 그 뒤로부터는 확실하게 과태료 때린다. 그리고 내일 콘텐츠 산업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콘텐츠 산업 2021년 결산과 2022년 전망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코로나 시대 콘텐츠 산업에서 나타난 다양한 시도와 적응 모습을 분석하고 2022년 콘텐츠 시장을 전망할 예정입니다. 아마도 모바일 콘텐츠하고 영상 콘텐츠 부각 이슈가 가장 핵심이겠죠. 자, 이어서 12월의 첫날 내일 증시 일정 보겠습니다.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1% 정보 취급자들은 뉴스를 항상 미리 보고 실시간 뉴스나 뉴스 속보 따위에 도파민을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 발 앞선 전략과 인사이트로 일반 대중들로부터 훨씬 더 우위에 서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해 왔습니다. 우리도 그 동일선상에 함께 서야 됩니다. 이게 바로 내일 뉴스가 추구하는 정보 민주화의 취지입니다. 내일 MSCI 지수 재조정이 있습니다.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이미 12일 날 발표가 됐었는데 그때 이제 MSCI 분기 리뷰 결과에서 크래프톤하고 LNF, FNF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일진 머티리얼즈, SD 바이오센스 이렇게 6종목이 편입됐고 대우조선해양, 신세계, 휠라홀딩스 3종목은 편출됐습니다. 이게 이제 내일부터 적용입니다. 그 다음에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관련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12월 1일부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관련 개정안을 시행하는데 최대 주주한테 부여된 CB, 우리말로 전환사채, 이 콜옵션 한도를 제한하고 시가 상승할 경우 전환가액 상향 조정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핵심입니다. 그동안 대주주가 이 CBBW 가지고 얼마나 장난질 많이 쳤습니까? 뻔해요. 어느 날 공시에 대규모 양수도 계약을 동반한 최대 주주 변경 떠요. 새로운 주주가 오잖아요. 그럼 이사회 잡고 거기다 자기네 편 이사회 멤버로 들어가는 선임 안건 쭉 올려놓고 밑에 사업 목적 추가에 신사업으로 별의별 거 다 때려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회사 경영권 차지하고 나서 CBBW 연락에 발행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타법인 지분 취득, 금전 대여 결정 이런 걸로 돈 다 빼냅니다. 그리고 지금 발행한 CBBW는 뭐 1, 2년짜리니까 나중에 돌아오고 이미 발행했던 거 돌아오면 그거 리픽싱 해가지고 주식으로 바꿔주는데 거기서 또 차익 먹으려고 별의 별짓을 다 합니다. 요거 이제 당국에서 아예 못하게 할 수는 없고 조금 제한하려고 하는데 또 그런 편법이 나오겠죠. 그냥 대한민국 증시는 전부 종이 장사예요. 그냥 대기업 재벌부터 해가지고 이런 코스닥 작전 주고 명동 사채업자고 다 그냥 종이 장사. CB는 이제 전환사채고 BW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니까 이것도 이제 채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식 액면 분할하듯이 이걸 또 CBBW로 권면 분할해가지고 명동에서 이걸 또 사고 팝니다. 할인해가지고. 내일부터 동원 F&B가 참치캔 제품 가격을 평균 6.4% 인상할 예정입니다. 음료수부터 이제 참치까지 다 올라가네요. 어떤 구실로는 지속적인 제조 원가 상승과 수익성 악화로 올리게 됐으니 양해 바란다. 그 다음에 롯데리아도 평균 4.1% 가격 인상 예정입니다. 내일 12월 1일부터. 여기도 또 명분은 최저임금의 상승, 해외 물류 대란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그리고 물류 수수료 및 배달 플랫폼 수수료 인상 다 이해가 되긴 돼요. 이런 대내외 제반 비용 증가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했다. 그리고 내일 12월 1일 드디어 거의 NFT에 왜 안 나오나 했던 아기상어 NFT 작품이 드디어 공개됩니다. 핑크퐁의 아기상어 NFT 작품 시리즈 베이비 샤크 컬렉션 넘버 1이 공개되고 그리고 3일부터 판매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걸그룹 아이브가 데뷔를 하는데 여기 소속사가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이게 이제 카카오엔터의 자회사죠. 걸그룹 전성시대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는 좀 더 프로젝트를 고차원적으로 좀 더 포장해가지고 걸그룹들이 나오네요. 내일 그 페이스북이 원래 사명을 메타로 바꿨잖아요. 근데 12월 1일부터 새로운 티커를 씁니다. 기존에 FB였잖아요. 이제부터는 MVRS로 바뀝니다. 페이스북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일 미국에서는 MZ세대를 아우르는 명품 플랫폼 스노우플레이크하고 또 옥타, PVH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겨울비 이후에 날씨가 본격적으로 차가워진다고 합니다. 겨울 되면 또 우리가 생각나는 관련주들이 있죠. 거기에다 올겨울은 또 에너지 공급 차질까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하루하루 만만치 않습니다만 우리는 그래도 하루를 먼저 앞서가는 내일 뉴스 시청자들이고 정보 민주화에 앞장서는 주인공들입니다. 저는 내일의 또 내일 뉴스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